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설득이라는 것에 관해서 얘기하기를 해 볼까 하거든요. 설득이 뭔가요? 일단은 자기와 다른 상대방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왜 힘들까요? 보통 사람들은 뭔가 그런 걸 승부 혹은 대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득을 당하면 왠지 내가 졌다는 느낌을 가지기도 하죠. 보통 부부 사이의 설득보다는 용서가 쉽다고 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이 설득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 뭐 유가 아니더라도 없는 것을 추상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고, 용서는 이미 일어난 사실, 즉 유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고 실제로 그거는 뭐 얘기하고 한다고 해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용서를 하게 됐을 때 졌다는 뭐 느낌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거는 부동층을 설득해 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어야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지지를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지지자가 있는 상대를 설득해 가지고 내 편으로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득이란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 볼까 하고요. 저는 설득을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설득이라도 설득을 당하는 것과 설득을 당해 주는 것. 설득을 당하는 거는 보통 힘으로 설득을 당하죠. 힘으로 눌러지는 거죠. 보통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들, 보통 직장에서 상사들이 직원들 다 설득을 했어라고 할 때 직장 상사들이 힘으로, 그 위치와 힘으로 부하 직원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게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설득의 경우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설득을 힘에 의해서 당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럼 뭐죠? 힘으로 당했다.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것으로 설득을 당해지면 또 회사에서 또 그러지 않나요? 저놈 저거 사장한테 설득당해 가지고 앞잡이 되고 새끼 저거 배신자. 응? 응, 배신자.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요거를 저희가 요즘 제가 얘기하고 있는 정치에다가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구에 있고요. 이 대구에 보수 지지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 사람이 대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다가 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점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뭐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더 노력을 해 보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왜 그럴까?' 그러고 보니까 국가 정책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게 보였어요. 예전에 보수 정당은 대구 출신 뭐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대구 사람들 챙기고 뭐 그러는데, 요즘은 뭐 시장도 뭐 왜 대구 사람도 아니고 외부 인원이 뭐 와 가지고 자기들 뭐 배부를 거 보고 뭐 대구 시민이 아닌 자기 정당을 위한 뭐 데만 혈안이 돼 있고, 대구 시민을 위해서는 일을 좀 안 하는 걸 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자기가 안 것도 있지만 누군가 알려줬어요. 내가 지지하던 보수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야, 너네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 왜
뭐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던 거랑 이건 설득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던 거랑 같은 걸 저쪽 상대편 진영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어떻게 되죠 이제. 합리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맞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편으로 갈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외부적으로 봐서는 설득을 당했는데 이제 그 설득을 당한 것처럼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설득을 당하면 주위에서 뭐라고 해요? "배신자 이 새끼. 너 이 새끼 인마 왜 배신을 하니?" 자 근데 이제 이제 그런 상황이 이 지역에서는 주로 벌어집니다. 근데 저 대구 이제 간담회 영상을 보셨죠? 많은 분들이 오셨을 거고요. 아니 오셨을 거고요가 아니라 오셨을 거고 그리고 인제 제 영상은 인제 무대 뒤에서 앉아서 뭐 영상을 촬영해서 오르는데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참 그 그 조국 대표님과 인제 영입 인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던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잘생긴 이제 조국 장관님을 봐서 기뻐서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기쁨은 기쁨인데 잘생긴 조국 장관님을 봐서 흘린 기쁨이 아니라 당시 인제 조국 장관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수의 지역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을 이렇게 지지와 응원을 하는 마음은 타 지역 분들하고 다를 겁니다. 이 영상 또 찾아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저도 정확하게 인제 인용을 한 게 아니라서. 실제로 타 지역 분들은 이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다는 마음이나 상황을 이해를 절대 못 하십니다. 여기 안 계시면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서도 이 대구에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제 지인분들 이제 저희 친형도 그렇고 예전에 오랜만에 알던 이제 사촌 형한테 링크를 보내서 또 "야 너 대구에서 그거 하다가 야 돌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제 안위를 걱정해 줄 상황입니다. 좀 그분들의 거기 와서 대구에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마음은 단순히 조국이라는 사람을 조국이 잘생긴 똑똑한 그런 조국 대표를 만나고 싶은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살고자 하는 비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간담회 때 눈물을 훔치셨던 분은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닌 정말 이제 살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동아줄과 이제 구조대원을 만난 그런 기쁨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라도 당시에 인제 조국 대표님과 어 저 이제 영입 인재분들이 약속을 하셨던 대구 경북 시도당 창당을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물속에서 숨막혀 죽어가는 그분들을 물 밖으로 이제 내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 제가 이제 설득을 두 가지라고 얘기 드렸죠. 설득을 당하는 거랑 힘에 의해서 당하는 거랑. 근데 설득을 여러분들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보다 형님이세요. "어떨 때 당하냐?" 해서 힘으로 당하는 게 아니고 설득을 당하는 게 어떨 때냐. 보통은 이제 자식들한테 당하지 않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게 개인 대 개인이면 이게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네가 틀렸으니까 진짜 네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내 얘기로 들어 줘." 이제 그런데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고 자식이 얘기할 때는 부모의 사랑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게 설득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도 날렸듯이 인제 저쪽 진영에서는 그 80대 할머니들과 나이 드신 분한테 이게 이상한 정보를 날려 가지고 이거 저기 자식 손자들한테 날려 주십시오."
뭐 그거는 걔네들도 생각을 잘못하고 이제 할머니의 위치로 너네 자식들을 그거 자식들을 설득을 해라고 하는데 그거 큰일 날 생각입니다. 그분들의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젊은들 앞에서야 "아유 뭐 어머니 그럴 수도 있죠."라고 하긴 하지만 이제 뒤에 돌아가서 인제 우리 뭐 만약에 이제 저희 뭐 삼촌이나 뭐 이런 사람이 인제 했다 그러면 그런 얘기했으면은 이제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아이고, 아이 그럼 그렇죠. 뭐 틀린 말 아니죠." 아이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그것도 맞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저희끼리 얘기할 땐 뭐랄까 "아이 저 삼촌 저거 노망 났는가 보네. 아 저걸 진짜로 믿고 있네. 아 뭐 머리 배울 만큼 배웠고 알 만큼은 나는 알 사람이 저런 생각을 저런 말을 믿네. 아유 세상 참 힘든가 보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을 그거 가정 파탄이에요. 가정 파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이제 그 자 나이 많은 지위를 해서 애들을 설득을 해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요. 자, 그러면은 인제 이거를 얘기를 어디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었습니다. 이제 뭐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대구 경북에서 이제 보수 진영의 마음을 돌리는 게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죠. 어떠한 달변가가 와도 이제 저번에 댓글에서 왔는데 유시민 씨도 대구 출신이라는데 그분이 오셔도 대보수의 마음을 못 돌립니다. 그렇게 말을 잘하시고. 그러니까 어떠한 달변가가 와도 안 되고 어떠한 이제 대구 지역의 정책을 이제 뭐죠 진보 쪽에서 얘기를 해도 마음을 못 돌립니다. 설득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으아 우리는 안 진다. 절대 피폐하지 않는다." 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때도 이렇게 대구 경북 전선이 안 무너졌죠. 자 인제 실제로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 국민들을 진짜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받드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들을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보통 이제 위에 국민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닌 이제 국회의원인데 진짜 밑에서 진짜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 낮은 자리에서 인제 지역민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는 사람만이 그 보수의 마음을 돌릴 겁니다. 근데 그럴 기존 정치 세력 중에 그런 국민들보다 밑에 가서 그런 힘든 거를 감내할 분이 이 있을까요? 있나요? 있다면 댓글 한번 달아 주십시오. 저 대구 경북에도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습니다. 저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거 뭐 130명 아닙니까? 제 느낌은 300 명입니다. 뭐 대구 전체 인구가에 비해서는 진짜 보잘것없는 거지만 예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그 정도의 인원이 모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시작되었고 불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이 보수의 본진에서 왜 그런 바람이 불까요? 조국 대표가 나와서 그럴까요? 조국 혁신당이 나와서 그럴까요? 제가 보는 이유는 대구 지역 시민들의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혜택받았던 지역이니까 이제는 벌 받아도 된다고 그런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영호남을 나누고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같은 국민입니다. 같이 현 정부에게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땅에 살고 있는 같은 국민입니다. 보수 꼴통이라고 놀리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로 순박해서 한 번 믿은 친구와의 인연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정치에 놀아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이제 간혹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겹치긴 한데 이제 간혹 이제 다른 정당의 이제 연설 영상을 보게 되는데요. 정치인들이 나와서 하는 연설은 뭐랄까 이제 국민을 가르치려는 말투와 행동이 조금 이제 거슬려 보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있는 지역하고 조금 틀리니까요. 자, 여러분, 내가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네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내가 하려는 말, 날 따르기만 하면 돼. 내가 너네 모르는 거 가르쳐 주고 있잖아. 너네 위에서, 너네를 대표해서 이런 느낌의 이제 연설을 종종 봅니다. 이런 연설을 대구에서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자기가 우세한 지역에서는 그게 가능한가 봅니다. 자기 진영에서는 가능한가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오겠죠. 이제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대본을 적다가 안 적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 거의 선교의 역할과 비슷하거든요. 믿지 않는 지역에 가서 믿게 만드는. 이게 기독교에,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에서 잘못된 선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까? 그걸 순교라 그러고 박수 치는데 그거 죽은 건 죽은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저도 뭐 안 믿는데도 당시에 들었던 게 있는데 어떤 선교사가 그리고 요즘의 선교도 뭐 좀 그런 경우인데 가가지고 너네가 믿고 있는 신은 우상이라서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너네 다 지옥 가. 이러면 이제 목다입니다. 그냥 가서 그 사람들을 한없이 도와주고 한없이 받들어주고 물 없는 곳에서 우물 파서 물 먹이고 그 사람들을 받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물어보죠. 왜 저희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희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습니다. 그거의 결과는 어떻죠?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이거와 같은 방식이 이 보수 진영의 본진인 대구에서 이루어져야 될 뭐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게 이제 보수의 본진에서의 뭐 선거 활동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 그러는 거겠죠. 자, 조국 대표님, 그리고 그때 이제 오셨던 영입 이제 2호부터 7호 빠지고 8호님 들으셨을 겁니다. 대구 지지자들의 환영의 박수를. 그거를 환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고통받고 있던 대구 시민들의 비명이었습니다. 국민의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주는 것이 국가 그리고 정치인의 의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참 잘 모르겠, 잘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단 하나의 국민을 살리기 위해 항공모함이라도 움직이고 진짜 특수 정예부대를 움직여주는 나라가 있었죠. 미국입니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다.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나라가 저래야지. 정말 부러웠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혁신당은 분명 그럴 수 있을 거란 믿음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그러듯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뿅.